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가 밤새 안녕하십니까라는데요. 예. 진짜 안녕하십니까입니다. 요즘 같아요. 새날에 우리 푸른나무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떠셨어요? 트럼프 대통령 취소했다가 또 그 다음날 또 할 수 있다 보시고 탁 드는 생각 한마디로. 예, 트럼프의 외교농단. 외교농단. 예, 혼자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이걸 농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농단. 혼자 모든 네. 걸 좌지우지한다. 우리 대변인님은 한마디로. 사실은 그날 제가 SBS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속보가 뭐냐면 CNN 더블 코트였어요. SBS에서만 속보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CNN을 이용하는 걸 보고 한국 언론의 그런 신뢰도가 어디까지 갔느냐라는 걸 동시에 느끼면서 뭐지? 이제 그런 거죠. 뭐지였어요. 저는 뭐지? 농단까지 생각도 못 했고요. 뭐지?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날이 이제 당직 대변인이어서 응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제 혼자 판단으로는 안 돼서 추 대표께 전화를 드렸더니 CNN 보고 계신다고요. 근데 추 대표는 조금 느낌이 달랐어요. 될 것 같은데 그러시는 거죠. 이 레터만을 놓고 판단할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신중하게 언론에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논평은 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라는 정도로 일단 기조를 잡고 가자.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는 정보가 구체적인 정보도 없고 섣불리 예단할 수도 없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맞은 것 같습니다.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뭐지? 그리고 CNN을 열심히 봐야 된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게임 중독? 진짜 세상살이나 관계 자체가 의미도 있고 신이라는 것도 있고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딱 드는 생각이 야, 참 역시 참 특이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게 너무 모든 매사를 게임의 관점에서 보는구나. 게임과 주도권의 관점. 그래서 야, 이게 참 게임이나 주도권의 관점에서만 보면 저렇게 출렁출렁하는 게 뭐 좀 득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사실 저는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모든 게 파장났다라는 그런 걱정은 사실은 조금 안 들더라고.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게 너무 노출적이고 앞에 놓여있는 판이 중간선거도 있고 노벨상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이걸 둘러봐야 돼. 물론 편지 나온 걸 딱 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걸 떠나서 이런 대사를 전 세계가 둘러보는 대사를 이렇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게임과 주도권에서만 바라본다. 이건 참 이거 너무 이러다 보면 이거는 중독되죠. 기자가 물어요. 트럼프한테. 지금 북한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게임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관계로서의 트럼프의 행위는 어마어마한 결례라고 보는 거거든요. 미국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문정인 특보가 미국을 다녀왔잖아요. 최근에. 그때 이제 미국 내에서는 80%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 취소가 바로 다시 재개로 지금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프닝이라고까지 지금 이름 붙이기는 좀 어려우나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레터 결정 왜 이렇게 됐는가 그 배경은 뭐냐 하는 거 조금 더 김현 대변인님 아까 말씀 시작한 저는 어쨌든 복잡한 미국 내 사정인데 특히 이제 볼튼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이견이 존재했었던 거고 그것이 이제 이번에 결정적 계기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하여튼 미국이 그동안 대북 관련해가지고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세력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론이라는 게 있는 거고 국내에서 반발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 조율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극단적 방식으로 그러니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여론의 동향과 추이를 보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주도하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고 지금 이제 북한 내부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물론 저희 국내 정치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문제의 발단의 본질은 변론으로 하고 그러니까 트집이나 아니면은 그걸 고리로 삼아가지고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듯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엊그제 북한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국내 정치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 그러기에는 근데 사실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제 마음이 상하게 한 거고 자존심도 매우 상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저께 SNS에서 특히 이제 페이스북에서 글을 정말 순간적으로 쏟아내는 글이 장난 아니게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우리 국민들의 그런 마음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4.27 판문점 선언에서 국민들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고, 그리고 그 진지하게 이 남북관계를 풀려고 했던 것이 그 이후에 실천적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여러 복잡한 저간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루 만에 무너지고, 그러니까 경색 국면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건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가 볼 때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제대로 좀 보고를 한 거 아니냐. 그 이전에 일어났던 날선 공방에 대해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보고하는 체계가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12일 날 뭐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트럼프의 트윗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미국이 확실하게 좀 준비는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가면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단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식으로 이제 북한에게 메시지를 날린 건데, 아주 기회가 끝난 건 아니다. 필요하면 연락해? 이게 트럼프의 메시지고, 바로 김계관 담화가 나온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 상태까지 왔단 말이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기 국가인데 해야 돼. 합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자는 메시지는 공개적으로 던지기 좀 힘들다고 봐요. 우리도 끝난 게 아니고 저쪽도 끝난 게 아니란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는 정말 그 스파이 라인이라고 불리는 물밑 대화가 계속 돼야 되는데, 직접 하기 좀 뻘쭘하면 이 상태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김정은 위원장의 트럼프에게 계속 합시다라는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때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해진 그런 느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어떤 상황의 어떤 엄중함 이런 것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려줌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입장을 정하기에 뻘쭘하지 않게 만들어준 어떤 그 상황이 있잖아요. 참 염치 없는 것은 풍계리 폭파 이후 직후에 이제 레터를 쓰거나 아니면 미리 써놨을 거잖아요. 그건 정말 이상한 거죠. 생각하면서 한 거죠. 레터라는 게 뭐 지난번에 저희가 그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국회에서 이제 연설할 때도 보면 기존에 연설문이 써져 있었는데 그거를 수정하느냐고 30분이나 소요돼가지고 연설 시간이 늦춰지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레터도 그냥 예를 들어 뭐 기록하는 분들이나 연설 담당하는 비서관이 그냥 후다닥 쓴 것도 아닐 거고, 본인이 두 줄 쓰는 트윗에 쓰는 두 문장 트럼프가 다 불러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러줘도 그러면은 풍계리가 폭파되는 그 장면을 보고 그다음에 레터를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풍계리가 폭파되고 폐쇄될 때 저희도 논평을 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진행될 것으로 믿고 그동안에 정부 부처에서 혹여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일을 했는지 역지사지를 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정상회담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하고 나서, 그러고 나 저녁에 이제 모니터를 좀 하려고 차분히 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레터가 나온 거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작성하는 걸로 보면 동시예요. 그러니까 레터를 작성했던 시간과 풍계리 그 핵폐기 장면이 전 세계로 이렇게 방송을 타고 나간 것이 동시라고 본다면, 와, 이거는 참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하면서 1년 내내 속을 끓이면서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야당에서 터무니없는 공세에 대해서도 또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갈 길이 멀고 지난하구나라는 점을 이틀 동안 느꼈던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참을성과 인내심을 갖고 이 상황을 정말 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득 생각했던 게 약간 다른 시각이에요. 세계 기자들이나 평론가들은 저게 왜 저렇게 됐지? 그거 지금 무슨 일이 있었지?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데 분석하는 게 너무 고급진 거예요. 제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청와대에 출입하는 뭐 기자 같은 CNN의 그 기자가 사이드로 한 말이라는데 그 말이 좀 웃겼어요. 트럼프의 생각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야. 아까 그 게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 판에서 일단 내가 다 들어주는 척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나 문재인 대통령만 스포트라이트 받는 게 좀 질투나서 한번 이렇게 주목을 받기 위해서 한번 자기의 본인이 한번 확 튼 거다. 그 이상 분석하는 것은 바보 같은 행위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농담 하나 할까요? 네. 제가 어저께 이제 하도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 한숨 들이시다 내시다가 한 말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언론에서 제일 관심 끄는 것이 김경수 후보와 드루킹이잖아요.
왜 뭐지 드루킹이? 그래 트럼프가 이제 한국 기사를 보다가 나를 밀어넣은 게 드루킹이야? 죄송합니다. 아니요. 124. 아니 저는 우리 푸른나무님 말씀이 일리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얘기인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북미 협상을 통해서 일정한 성과가 나왔을 때 그 마지막 상찬, 그 마지막 과정의 모든 독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다 드린다 거기에 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다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요번 취소 파동을 지나서 이것이 다시 진정이 된다면 그 과정에서는 중국도 빠지고 문재인도 빠지고 그렇죠. 나 혼자 이거를 판을 깼다 들었다 살렸다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트럼프 하나야. 사실은 그거를 갖고 싶은 마음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게 역으로 얘기하면 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마 적어도 외교 협상이라는 거에서는 서로 벼랑 끝에 그래도 나름 최고봉이라는 경험을 쌓아왔던 지금 미국과 북한과 미국 양쪽이 서로 조금 배운 게 있다고 보는데 분명한 거는 서로 본심은 이번을 통해서 좀 나왔다고 봐요. 어쨌든 트럼프 쪽도 또 북한 쪽도 한 방씩 일합을 겨뤘잖아요. 말도 좀 세게 해보고 겨뤘는데 일합을 겨룬 후에 바로 보이는 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 얘기했지만 편지 자체를 사실 영문을 읽어보면 그거를 갑자기 그렇게 하면서 쓰는 것 치고는 사실 아까 우리 추 대표 말씀하셨지만 비교적 정중해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호칭, 그다음에 상대가 한 것에 있어서의 예를 들어 그 석방에 대한 것, 다시 또 필요하다면 하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바로 판을 깨려고 하는 의도로 보기에는 비교적 정중한 그것이 있었어요. 게다가 그 이후에 김계관 담화가 나오자마자 바로 또 이걸 또 받는 모습도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깨고 싶지는 않은 거야, 사실은. 그리고 김계관이 트럼프 취소 레터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뭐 꼭 그런 뜻은 아니었고 그 너네가 너무 심하게 나오니까 우리가 반응한 것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서로의 본심은 한번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로 조금 더 이해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앞으로 생각을 해가야 되니까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쪽도 미국 쪽도 볼턴 얘기를 쭉 이렇게 볼턴이 리비아 모델 얘기해왔지만 이 중간 과정에서 꼭 리비아 모델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사실은 일정하게 한번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 걸러진 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즉 내용에 있어서는 걸러진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 상대로서의 북쪽에서 볼 적에는 트럼프를 대하는 데 있어서는 스타일과 그 주도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감이 꽤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서로 국가 내지는 체제의 입장에서 리비아 모델을 얘기하는 것도 북으로서는 굉장한 모욕이겠지만 그러나 저쪽에서는 펜스를 얼뛰기라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한 시비거리 내지는 명분을 준 거 아니에요? 또 내지는 취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이런 것이 상대로서의 트럼프 어쨌든 세계 최강이고 현재의 게임의 기본 구조는 한쪽은 핵이라는가 하나를 내놓고 그것도 선제적으로 내놓는다는 입장을 지금 천명하고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으로서는 사실은 신의와 성실에 기초한 약간은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점에서 트럼프라는 상대를 다룸에 있어서 불필요한 시비거리를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그 나름 그가 누리고자 하는 어떤 스타일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이게 참 웃기는 상대지만 그것을 아주 미묘하게 신중하게 이것을 유지시켜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서로가 좀 깨닫게 한 일합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김계관 조선외무성 1부상 담화 발표문 전문에서 보면 인용이 많이 됐잖아요. 언론에서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게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만나서 첫 술에 배가 부를 리는 없겠지만 한 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게 하겠는가 하는 것쯤은 미국도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단계별로가 강조된 거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에 대한 하답이 따뜻하고 생산적인 담화라며 아주 좋은 뉴스를 받았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니까 즉 단계별로라든가 중간에 볼턴 리비아 모델에 대해서는 이미 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한 수 접은 거예요. 서로 한 수씩 접은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이론, 제가 명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스포트라이트 이론이라고 한글로요. 굳이 번역을 하자면 공연장 같은 데 가면 공연장의 가장 높은 쪽에 조명이 하나 설치돼 있어요. 동그라미를 크게 만들었다 작게 만들었다 하는 바로 그게 스포트라이트거든요.
주인공이나 이렇게 네. 중요한 사람을 비치는 건데 네. 이거를 한글로 번역을 하면 집중광선이에요. 그러니까 집중광선을 맞고 싶은 거죠. 그렇죠. 어차피 북한은 다 내놓고 싶어 하는 거고 방식이야 우리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진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이 판은 내가 주인공이야. 이 느낌이 가장 중요한 분석이어야 된다고 봐요. 나머지 뭐 어차피. 그러니까 똑같은 공동의 성과를 내더라도 거기서의 이번에 게임을 가장 주도한 사람은 나야라는 걸 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근데 그거를 참 맞춰주면서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그 성과를 내가면서 해야 되는 그 과정에 가장 어려운 입장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렇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이것을 아마 전 세계에 누가 야 이번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뭘 저 잘못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났다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유한국당이 또 아무도 없는 거죠, 정말. 아니, 그러니까 전 말씀하셨어요. 세계에 아무도 없고 유일하게 자유한국당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베는 어떤가요? 아베는 되게 이제 고소해하는 느낌이고요. 아베도 막 끼지는 못하고 네. 살짝 얹은 거죠. 트럼프의 뜻이라면 따르겠다 이런 뜻이 이런 정도 느낌이고요. 근데 그것도 논란거리라면 논란거리인데 회담을 취소하기 전에 청와대에 그 전에 조금이라도 먼저 알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 부분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너무 선의의 분석일 수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미국 갔을 때도 이미 회담 중단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트럼프의 워딩도 그랬잖아요. 열리거나 말거나 다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지금 회담 중단된 거를 미리 알리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동시에 알려줬다는 건데 그게 나쁘게 보면 패싱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보면 저는 배려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심하는 건요. 북한과 한편 먹는다 그 느낌을 안 주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거든요. 공식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지 북한과 남한이 싸바싸바해서 미국을 속여먹는다 이런 느낌 안 주려고 하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보면 북한 자극 안 하려면 남한에게 미리 알려주고 하는 한편 먹기 방식이 아니라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위한 A일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삼자가 있다 그러면 둘은 알고 있고 일방적으로 때리는 것 같은 느낌 안 주려고 공범 느낌을 안 주려고 그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하는 나름 세심한 배려를 봤거든요. 저는 뭐 사실은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없이 순탄하고 원만하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정치나 뭐 외교나 어떤 상황이 생기고 변수가 발생해서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정보를 먼저 알았으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죠?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다음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꽉 막혀 있어서 오도 가도 못한 상황에서 몰라서 당하는 거라면 이야 이제 여러 해석들을 할 수 있는 거겠지만 대통령이 1박 4일 다녀온 직후에 벌어진 일이고 그기 전에 이미 상황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황이 썩 좋지만 않은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회담도 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평가도 받고 온 거고 그 외에 앞서 얘기했던 우리가 여러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only one 트럼프이고자 했던 그 마음이 였다면 그걸 잘 또 분석하고 대응해 나가고 이제 뭐 6월 12일이 되면 또 좋은 거고 아니면 그 이후에 7월 27일 평화협정을 위한 그날로 가도 또 뭐 또 의미가 있는 거고 가장 이제 제가 어저께 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홍준표 대표가 얼마 전에 얼마나 조정을 했으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방선거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을 해달라고 그 표현이 있었죠. 조정이라고 그랬죠 그때. 지방선거 바로 전날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또 한 번 트럼프가 확인해 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푸른나무님이 생각을 너무 많이 복잡하게 하셔가지고 배려까지 갔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해프닝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년간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외교 참사다. 그 다음에 뭐 그동안 한 것이 다 헛거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말로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트럼프와 그리고 북한 양쪽을 이렇게 마주하게 해서 오늘 이 정도 상태까지 이끌어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면 과연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을 오히려 더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이런 해프닝을 겪은 뒤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더 급속 긴장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양쪽 다 사실은 북이 더 강경한 실제 행동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미국도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브룩스 사령관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브룩스 사령관이 실제 상황에 있어서 자기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본다. 그 브룩스 사령관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안정감 있고 굉장히 신중한 그 본인이 과거에 한국에 근무한 적도 있고 그 한국에 대한 애정도 있고 그래서 본인도 한국어를 좀 구사할 줄 알고 그 예하 장교들한테 한국어를 공부하라고 하는 뭐 그런 분인데 어쨌든 실제로 한미 양쪽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종래 같으면 긴장이 강화되고 경계태세를 높일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실제 상황이 관리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런 것이야말로 지금까지 이렇게 안정감 있게 전체 상황을 조율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역량이 얼마나 작동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관이 이견이 존재했었던 거고 그것이 이제 이번에 결정적 계기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하여튼 미국이 그동안 대북 관련해가지고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세력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론이라는 게 있는 거고 국내에서 반발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 조율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극단적 방식으로 그러니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여론의 동향과 추이를 보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주도하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고 지금 이제 북한 내부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물론 저희 국내 정치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문제의 발단의 본질은 변론으로 하고 그 트집이나 아니면은 그걸 고리로 삼아가지고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듯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엊그제 북한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국내 정치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 그러기에는 근데 사실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제 마음이 상하게 한 거고 자존심도 매우 상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저께 SNS에서 특히 이제 페이스북에서 글을 정말 순간적으로 쏟아내는 글이 장난 아니게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우리 국민들의 그런 마음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4.27 판문점 선언에서 국민들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고 그리고 그 진지하게 이 남북관계를 풀려고 했던 것이 그 이후에 실천적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여러 복잡한 저간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루 만에 무너지고 그러니까 경색 국면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건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가 볼 때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제대로 좀 보고를 한 거 아니냐. 그 이전에 일어났던 날선 공방에 대해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보고하는 체계가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12일 날 뭐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트럼프의 트윗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미국이 확실하게 좀 준비는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하면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단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식으로 이제 북한에게 메시지를 날린 건데 아주 기회가 끝난 건 아니다. 필요하면 연락해? 이게 트럼프의 메시지고 바로 김계관 담화가 나온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 상태까지 왔단 말이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기 국가인데 해야 돼. 합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자는 메시지는 공개적으로 던지기 좀 힘들다고 봐요. 우리도 끝난 게 아니고 저쪽도 끝난 게 아니라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는 정말 그 스파이 라인이라고 불리는 물밑 대화가 계속 돼야 되는데 직접 하기 좀 뻘쭘하면 이 상태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김정은 위원장의 트럼프에게 계속 합시다라는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때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해진 그런 느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어떤 상황의 어떤 엄중함 이런 것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려줌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입장을 정하기에 뻘쭘하지 않게 만들어준 어떤 그 상황이 있잖아요. 참 염치 없는 것은 풍계리 폭파 이후 직후에 이제 레터를 쓰거나 아니면 미리 써놨을 거잖아요. 그건 정말 그거를 갖고 싶은 마음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게 역으로 얘기하면 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마 적어도 외교 협상이라는 거에서는 서로 벼랑 끝에 그래도 나름 최고봉이라는 경험을 쌓아왔던 지금 미국과 북한과 미국 양쪽이 서로 조금 배운 게 있다고 보는데 분명한 거는 서로 본심은 이번을 통해서 좀 나왔다고 봐요. 어쨌든 트럼프 쪽도 또 북한 쪽도 한 방씩 일합을 겨뤘잖아요.
말도 좀 세게 해보고 결혼했는데 일합을 결혼 후에 바로 보이는 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 얘기했지만 편지 자체를 사실 영문을 읽어보면 그거를 갑자기 그렇게 하면서 쓰는 것 치고는 사실 아까 우리 추 대표 말씀하셨지만 비교적 정중해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호칭, 그다음에 상대가 한 것에 있어서의 예를 들어 그 석방에 대한 것, 다시 또 필요하다면 하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바로 판을 깨려고 하는 의도로 보기에는 비교적 정중한 그것이 있었어요. 게다가 그 이후에 김계관 담화가 나오자마자 바로 또 이걸 또 받는 모습도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깨고 싶지는 않은 거야, 사실은. 그리고 김계관이 트럼프 취소 레터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뭐 꼭 그런 뜻은 아니었고 그 너네가 너무 심하게 나오니까 우리가 반응한 것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서로의 본심은 한번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로 조금 더 이해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앞으로 생각을 해가야 되니까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쪽도 미국 쪽도 볼턴 얘기를 쭉 이렇게 볼턴이 리비아 모델 얘기해왔지만 이 중간 과정에서 꼭 리비아 모델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사실은 일정하게 한번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 걸러진 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즉 내용에 있어서는 걸러진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 상대로서의 북쪽에서 볼 적에는 트럼프를 대하는 데 있어서는 스타일과 그 주도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감이 꽤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뭐 서로 국가 내지는 체제의 입장에서 리비아 모델을 얘기하는 것도 북으로서는 굉장한 모욕이겠지만 그러나 저쪽에서는 펜스를 얼뛰기라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한 시비거리 내지는 명분을 준 거 아니에요? 또 내지는 취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이런 것이 상대로서의 트럼프 어쨌든 세계 최강이고 현재의 게임의 기본 구조는 한쪽은 핵이라는 거 하나를 내놓고 그것도 선제적으로 내놓는다는 입장을 지금 천명하고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으로서는 사실은 신의와 성실에 기초한 약간은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점에서 트럼프라는 상대를 다룸에 있어서 불필요한 시비거리를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그 나름 그가 누리고자 하는 어떤 스타일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이게 참 웃기는 상대지만 그것을 아주 미묘하게 신중하게 이것을 유지시켜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서로가 좀 깨닫게 한 일합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김계관 조선외무성 1부상 담화 발표문 전문에서 보면 인용이 많이 됐잖아요. 언론에서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게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만나서 첫 술에 배가 부를 리는 없겠지만 한 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게 하겠는가 하는 것쯤은 미국도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단계별로가 강조된 거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가 밤새 안녕하십니까라는데요. 진짜 예. 안녕하십니까입니다. 요즘 것도 그렇죠. 새날에 우리 푸른나무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떠셨어요? 트럼프 대통령 취소했다가 또 그 다음날 또 할 수 있다 보시고 탁 드는 생각 한마디로. 예, 트럼프의 외교농단. 외교농단. 예, 혼자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이걸 농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농단. 혼자 모든 걸 네. 좌지우지한다. 우리 대변인님은 한마디로. 사실은 그날 제가 SBS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속보가 뭐냐면 CNN 더블 코트였어요. SBS에서만 속보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CNN을 이용하는 걸 보고 한국 언론의 그런 신뢰도가 어디까지 갔느냐라는 걸 동시에 느끼면서 뭐지? 이제 그런 거죠. 뭐지였어요. 저는 뭐지? 농단까지 생각도 못 했고요. 근데 뭐지?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날이 이제 당직 대변인이어서 응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제 혼자 판단으로는 안 돼서 추 대표께 전화를 드렸더니 CNN 보고 계신다고요. 근데 추 대표는 조금 느낌이 달랐어요. 될 것 같은데 그러시는 거죠. 이 레터만을 놓고 판단할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신중하게 언론에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논평은 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라는 정도로 일단 기조를 잡고 가자.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는 정보가 구체적인 정보도 없고 섣불리 예단할 수도 없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맞은 것 같습니다.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뭐지? 그리고 CNN을 열심히 봐야 된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게임 중독? 진짜 세상살이나 관계 자체가 의미도 있고 신이라는 것도 있고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딱 드는 생각이
야, 참, 역시 참 특이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게 너무 모든 매사를 게임의 관점에서 보는구나. 게임과 주도권의 관점. 그래서, 야, 이게 참, 게임이나 주도권의 관점에서만 보면 저렇게 출렁출렁 하는 게 뭐 좀 득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사실 저는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모든 게 파장났다라는 그런 걱정은 사실은 조금 안 들더라고.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게 너무 노출적이고 앞에 놓여 있는 판이 중간 선거도 있고 노벨상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자기가 이걸 둘러봐야 돼. 물론 편지 나온 걸 딱 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걸 떠나서 이런 대사를 전 세계가 둘러보는 대사를 이렇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게임과 주도권에서만 바라본다. 이건 참 이거 너무 이러다 보면 이거는 중독되죠. 기자가 물어요. 트럼프한테. 지금 북한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게임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관계로서의 트럼프의 행위는 어마어마한 결례라고 보는 거거든요. 미국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문정인 특보가 미국을 다녀왔잖아요. 최근에. 그때 이제 미국 내에서는 80%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 취소가 바로 다시 재개로 지금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프닝이라고까지 지금 이름 붙이기는 좀 어려우나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레터 결정 왜 이렇게 됐는가 그 배경은 뭐냐 하는 거 조금 더 김현대 위원님 아까 말씀 그러니까 시작한 저는 거는 어쨌든 복잡한 미국 내 사정인데 특히 이제 볼튼 보좌관과 폼페이오 이상한 거죠. 생각하면서 한 거죠. 레터라는 게 뭐 지난번에 저희가 그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국회에서 이제 연설할 때도 보면 기존에 연설문이 써져 있었는데 그걸 수정하느냐고 30분이나 소요돼가지고 연설 시간이 늦춰지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레터도 그냥 예를 들어 뭐 기록하는 분들이나 연설 담당하는 비서관이 그냥 후다닥 쓴 것도 아닐 거고 본인이 두 줄 쓰는 트윗에 쓰는 두 문장 트럼프가 다 불러줬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불러줘도 그러면은 풍계리가 폭파되는 그 장면을 보고 그다음에 레터를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풍계리가 폭파되고 폐쇄될 때 저희도 논평을 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진행될 것으로 믿고 그동안에 정부 부처에서 혹여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일을 했는지 역지사지를 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정상회담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하고 나서 그러고 나 저녁에 이제 모니터를 좀 하려고 차분히 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레터가 나온 거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작성하는 걸로 보면 동시예요. 그러니까 레터를 작성했던 시간과 풍계리 그 핵폐기 장면이 전 세계로 이렇게 방송을 타고 나간 것이 동시라고 본다면 이거는 참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하면서 1년 내내 속을 끓이면서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야당에서 터무니없는 공세에 대해서도 또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갈 길이 멀고 지난하구나라는 점을 이틀 동안 느꼈던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참을성과 인내심을 갖고 이 상황을 정말 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득 생각했던 게 약간 다른 시각이에요. 세계 기자들이나 평론가들은 저게 왜 저렇게 됐지? 그거 지금 무슨 일이 있었지?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데 분석하는 게 너무 고급진 거예요. 제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청와대에 출입하는 뭐 기자 같은 CNN의 그 기자가 사이드로 한 말이라는데 그 말이 좀 웃겼어요. 트럼프의 생각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야. 아까 그 게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 판에서 일단 내가 다 들어주는 척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나 문재인 대통령만 스포트라이트 받는 게 좀 질투나서 한번 이렇게 주목을 받기 위해서 한번 자기 본인이 한번 확 튼 거다. 그 이상 분석하는 것은 바보 같은 행위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농담 하나 할까요? 네. 제가 어저께 이제 하도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 한숨 들이시다 내쉬다가 한 말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언론에서 제일 관심 끄는 것이 김경수 후보와 드루킹이잖아요. 왜 뭐지 드루킹이? 그래 트럼프가 이제 한국 기사를 보다가 나를 밀어넣은 게 드루킹이야? 죄송합니다. 아니요. 일리 있어. 아니 저는 우리 푸른나무님 말씀이 일리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얘기인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북미 협상을 통해서 일정한 성과가 나왔을 때
그 마지막 상찬, 그 마지막 과정의 모든 독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다 드린다 거기에 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다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요번 취소 파동을 지나서 이것이 다시 진정이 된다면 그 과정에서는 중국도 빠지고 문재인도 빠지고 그렇죠. 나 혼자 이거를 판을 깼다 들었다 살렸다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트럼프 하나야 사실. 하답이 따뜻하고 생산적인 담화라며 아주 좋은 뉴스를 받았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니까 즉 단계별로라든가 정말. 진간에 볼턴 리비아 모델에 대해서는 이미 그 과정을 넘어간 통해서 거니까요. 어느 정도 네. 한 수 확약이 접은 된 거예요. 거고요. 서로 한 네. 수씩 접은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이론, 제가 하나 명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스포트라이트 이론이라고. 한글로요, 굳이 번역을 하자면, 공연장 같은 데 가면, 공연장의 가장 높은 쪽에 조명이 하나 설치돼 있어요. 동그라미를 크게 만들었다, 작게 만들었다 하는 바로 그게 스포트라이트거든요. 주인공이나 이렇게 네. 중요한 사람을 비치는 건데, 네. 이거를 한글로 번역을 하면 집중 광선이에요. 그러니까 집중 광선을 막고 싶은 거죠. 그렇죠. 어차피 북한은 다 내놓고 싶어 하는 거고, 방식이야 우리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진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이 판은 내가 주인공이야. 이 느낌이 가장 중요한 분석이어야 된다고 봐요. 나머지 뭐 어차피. 그러니까 똑같은 공동의 성과를 내더라도 거기서의 이번에 게임을 가장 주도한 사람은 나야라는 걸 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근데 그거를 참 맞춰주면서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그 성과를 내가면서 해야 되는 그 과정에 가장 어려운 입장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렇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이것을 아마 전 세계에 누가 야 이번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났다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유한국당이 또 아무도 없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말씀해 전 세계에 아무도 없고 유일하게 자유한국당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베는 어떤가요? 아베는 되게 이제 고소해하는 느낌이고요. 아베도 막 끼지는 못하고 네. 살짝 얹은 거죠. 트럼프의 뜻이라면 따르겠다 이런 뜻이 이런 정도 느낌이고요. 근데 그것도 논란거리라면 논란거리인데 회담을 취소하기 전에 청와대에 그 전에 조금이라도 먼저 알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 부분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너무 선의의 분석일 수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미국 갔을 때도 이미 회담 중단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트럼프의 워딩도 그랬잖아요. 열리거나 말거나 다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지금 회담 중단된 거를 미리 알리지는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동시에 알려줬다는 건데, 그게 나쁘게 보면 패싱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보면 저는 배려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심하는 건요, 북한과 한편 먹는다 그 느낌을 안 주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거든요. 공식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지 북한과 남한이 싸바싸바해서 미국을 속여먹는다 이런 느낌 안 주려고 하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보면 북한 자극 안 하려면 남한에게 미리 알려주고 하는 한편 먹기 방식이 아니라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위한 A일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삼자가 있다 그러면 둘은 알고 있고 일방적으로 때리는 것 같은 느낌 안 주려고, 공범 느낌을 안 주려고 그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하는 나름 세심한 배려를 봤거든요. 저는 뭐 사실은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없이 순탄하고 원만하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정치나 뭐 외교나 어떤 상황이 생기고 변수가 발생해서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정보를 먼저 알았으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죠?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다음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꽉 막혀 있어서 오도 가도 못한 상황에서 몰라서 당하는 거라면 이야 이제 여러 해석들을 할 수 있는 거겠지만, 대통령이 1박 4일 다녀온 직후에 벌어진 일이고, 그기 전에 이미 상황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황이 썩 좋지만 않은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